경험과 실제 후기 그리고 리뷰 이런 게 많은 원장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병원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맛집 찾는 것처럼 후기도 많이 찾아보시고 본인이랑 잘 맞는 원장님인지를 체크하세요. 수능 끝!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너무 끝난 걸 축하드립니다. 긴 수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성형외과로. 수험표를 들고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조금 불만족스럽게 살아왔던 부분들, 예를 들면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첫 수술인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첫 코 수술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첫 코 수술을 실패하지 않는 10개명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몰래 하지 마세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수술비를 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랑 상의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막 성인이 되기는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SNS를 사실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전후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포장해가지고 돼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나도 저 정도로 좋아지려나 싶은 게시물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거,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거에 좀 휩쓸리지 않고 약간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자기 얼굴을 조금 더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게 더 어울릴지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좀 열심히 해봐야 돼요. 성형외과에 왔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이 공부를 할수록 하는 질문도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지고, 본인 얼굴을 조금 더 자주 보면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있어야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맞아, 저 말은 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은 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3번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일단 골랐죠. 이게 정말로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꼼꼼히 해서 대입을 한번 해봐야 돼요. 뽀샵을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항상 수험생분들 또는 조금 어린 친구들 왔을 때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옷 고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어렸을 때 나 이 옷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사고 싶어 해서 샀는데 손이 잘 안 가는 옷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난하네, 그냥 괜찮네 하면서 샀던 검은색 티셔츠, 이런 거는 10년이고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블링블링 이런 코보다는 약간 더 클래식한 코 라인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이고 환자분들도 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취향 안 바뀔 것 같은데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얘기인데, 병원을 선택할 때 코 수술은 사실 눈 수술보다는 어쨌든지 마취하는 시간도 조금 더 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잘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6번째, 경험과 실제 후기 그리고 리뷰 이런 게 많은 원장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병원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맛집 찾는 것처럼 후기도 많이 찾아보시고 본인이랑 잘 맞는 원장님인지를 체크하세요. 상담을 가실 때 그래도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상담을 하는 원장 입장에서도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 2가지는 어떤 코 원하세요? 이거랑,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코 하기 싫어요? 이렇게 2가지를 꼭 질문 드리는데, 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사실 많이 들고 오세요. 그런데 싫어하는 거를 들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기도 해요. 싫어하는 거를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본인의 코에 대한 상태를 생각해보고 질문할 거리도 가지고 가면 훨씬 상담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고, 저나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대답해주기도 편하고 이해시키기도 좋고 질문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짜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는 8번인데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보면 이런저런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상담 가서 모든 설명을 다 듣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조금은 조사를 하고 가는 게 정보를 새로 접했을 때도 더 흡수가 빠르다. 본인도 본인 코에 받는 거니까 약간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알고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게 조금 귀찮으시면 제가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9번, 붓기랑 회복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수능을 봤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이제 가게 되는 입장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또 생길 텐데 친구들이랑 술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눈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요. 술도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고 뭐 담배라든지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스케줄을 짜는 게 좋다. 마지막인데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 되면은 크게 조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쌍꺼풀이 풀리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뭐 롤러코스터 탄다고 뭐 축구 한다고 이게 퍽 하고 풀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취미를 이제 가지려고 뭐 격투기 같은 걸 취미로 가지고 싶다 아니면은 구기 종목 중에서 되게 코를 맞을 확률이 높은 미식축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면서 코를 부딪히게 되면 예쁘게 코 수술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데미지를 받았을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수술 받은 걸 까먹고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게 코수술인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상담을 다니시는 게 결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코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쁜 건 우리지 우리뷰티TV의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팩폭인데? SNS 대신 거울을 자주 보세요.